이제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교과서 피셨나요? 네, 같이 볼게요. 원자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화를 한번 시켰기 때문에 공책 정리를 같이 했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돌턴이 나오는데요. 1803년 영국의 과학자 돌턴 밑줄 긋고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의 다양한 실험으로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이제 전자를 누가 발견했냐는데요. 전자의 발견 누굴까요? 맞습니다. 누구죠? 네, 바로 톰슨이죠. 바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톰슨의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이죠. 자, 이렇게 톰슨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굽자수 이렇게 가까이 됐죠. 자, 말굽자수를 대니까 어때요? 빛이 쉬어졌습니다. 이렇게 쉬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바로 빛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음극선이 쉬어진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좀 키울게요. 진공화 속에 생긴 빛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진해서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빛이 무슨 전을 띈다? 마이너스 전을 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공화 속의 빛의 흐름이 자기장과 전기장의 영향으로 쉬어지는 현상을 관찰한 후에 과학자들은 빛의 흐름이 마이너스 전을 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음극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말급자석이니까 자기장이죠. 이렇게 자기장, 자석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기장이 또 있습니다. 전기장.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일자로 가던 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시나요? 이게 전기장이죠. 전기장이 이렇게 미치면 실제로 이렇게 쉬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든 전기장이든 모두 마이너스가 뛴다는 걸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쉬어지는 방향에 따라서요. 이렇게 톰슨이 바로 진공관 실험을 했고요. 이 톰슨은 이를 바탕으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은 바로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톰슨은 이 음극선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 전자의 흐름이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공 모양의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박혀있는 상태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오른쪽처럼요. 이제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가 나옵니다. 1911년 영국의 과학자 러더퍼드는 얇게 편 금박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을 때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톰슨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파 입자가 쭉쭉쭉 나갑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것도 있지만요. 부딪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러더포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바로 원자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핵이 있어야만 원자핵이 부딪힌 애들은 이렇게 충돌을 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알파 입자란 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알파 입자 방출기 보이죠? 이 알파 입자 방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더포드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물론 원자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자, 이래서 우리는 러더포드는 바로 원자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러더포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양성자의 발견인데요. 양성자의 발견은 바로 골드슈타인
골드슈타인 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이제 진공관에였죠. 그 전에 앞에서는 진공관이었어요. 이게 무슨 관? 네, 진공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진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안에 진공관이 아니라 안 넘어가네요. 자, 여기 진공관이 아니라 이 안에 수소기체를 채웠습니다. 무슨 기체요? 네, 수소기체를 채웠어요. 자, 수소는 뭘로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플러스랑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죠. 근데 여기에 음극선을 똑같이 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그 마이너스가, 자, 음극선이란 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 마이너스가 얘를 쳐서 얘를 날려 보냅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플러스가 남겠죠. 특히 이 플러스는, 수소의 플러스는 뭘 말해요? 양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만 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 앞에 톰슨 모형에서는 진공관 실험이었죠. 그 안에 기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극선만 간대요. 여기서는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수소 기체가 있어요. 그리고 음극선이니까 여기 음극선을 쓴 건데 이 수소 기체가 음극선을 만나면 전자가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양성자가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된 그 양성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형광물질을 바르면 여기 빛이 나오는데요. 톰슨 이전에는 음극선을 발견했다면 여기서는 한마디로 양극선을 발견한 겁니다. 수소 기체를 분리를 해서 거기에 양극을 발견한 거죠. 그 양극이 바로 전자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1886년 독일의 과학자 골트슈타인은 수소 방정관을 이용하여 수소를 넣은 거예요. 실험에서 구멍을 뚫은 음극판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음극판 보이시나요? 이게 음극판인데요. 아무래도 플러스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을 양극선이라고 합니다. 이후 1919년 러더퍼드는 양극선인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골트슈타인이 1886년이니까 어때요? 원자 핵을 발견하기 전이죠. 그런데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잖아요. 그 해에.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거를 이 양극선을 원자 핵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수소 기체를 넣어서 나온 원자 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 원자 핵이겠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양극선이 수소 원자 핵이라고 결국 결론을 냅니다. 이해되시나요?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했던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이 바로 수소 원자 핵과 관련이 있고 이 수소 원자 핵이 바로 양성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 양성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골트슈타인에 의해서요. 그리고 러더퍼드가 이게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성자의 발견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질량, 자, 양성자와 질량이 중성자와 비슷해요. 근데 이러한 중성자나 양성자는 전자보다 매우 커요. 실제로 1800배 이상이죠. 자, 이렇게 크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러더퍼드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은 양성자의 4배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자핵을 구성하는 중성인 입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좀 복잡한데요. 자, 이겁니다. 실제로 그 내부 구조는 알 수 없었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죠. 양성자가 플러스 1이라면 헬륨 원자핵은 전하량이 그렇죠. 플러스 2죠. 그렇죠. 헬륨 원자핵 전하량이 물론 상대적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2죠. 자, 그런데 질량은 양성자의 4배래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하량은 2배인데 헬륨 원자핵이 전하량이 2배인데 질량은 4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바로 중성자, 즉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전하만 따져보면 2배인데 질량은 4배니까 중성자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누가요? 바로 러더포드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발견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체드윅입니다. 1932년
와, 1942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자,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쐈대요.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쏘니까 전자를 띠지 않은 입자가 발출된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중성자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확인 1번을 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발견된 순서와 각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가 먼저 발견되고 원자 핵이 발견이 됐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양성자 먼저 발견되고 누구에 의해서요? 골트슈타인이요. 그리고요 중성자는 바로 체드윅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지만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두 다 발견을 했네요. 결국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바로 전자, 양성자, 중성자였던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중심에 밀집된 원자 핵을 이루며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네요.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예요. 양성자는 우리가 플러스를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죠. 그쵸? 또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으므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그렇죠. 원자의 질량은 전자를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양성자를 플러스 1로 항상 나타내는데요. 실제 양성자의 전하는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 전하예요. 무슨 전하? 상대적 전하. 우리가 항상 양성자를 플러스 1로 놓고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놨잖아요. 물론 중성자는 0으로 놨고요. 그런데 플러스 1이라는 게 단위가 있지 않아요. 단위가 있다 없다? 예,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나타낸 비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실제는 얼마냐? 실제는 1.602 곱하기 10-19승입니다. 실제 전하량이요. 쿨롱 단위를 붙이고요. 쿨롱. 단위가 붙으니까 실제라는 값입니다. 실제 값이요. 전하는 어때요? 숫자는 같은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쵸?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입니다.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 알겠죠? 근데 워낙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이걸 상대적 전하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질량도 마찬가지로 실제 질량과 상대적인 질량이 있습니다. 자, 실제 질량은 어때요? 1.673 곱하기 10-24승. 굉장히 작죠?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무거워요. 1.675 곱하기 10-24승. 그렇죠? 여기 앞에 5하고 3, 요 차이만 있네요. 그렇죠? 전자의 질량은 어때요? 9로 시작하니까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과학을 할 때는 뒤에 있는 걸 먼저 봅니다. 뒤에 있는 거 보면 얘는 10-28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24승인데 얘는 앞에 거는 마이너스 24승인데 얘네는 24승이잖아요. 근데 얘는 28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훨씬 작은 거예요. 실제로 상대적인 질량을 한번 볼게요. 상대적인 질량을 많이 보니까 얘 1이지만 얘는 몇 분의 1이에요? 1837이에요. 1837분의 1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전자를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또는 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전자가 같으려면 1800개 이상이 필요하니까 무시해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 1로 하고 놉니다. 전자는 굉장히 작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성하는 전해량과 질량을 아는데요. 그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으로 둘 다 나타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